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트럼프 회담, 뉴욕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전에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과 합의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을 했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그나마 뉴스 가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채널이 없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고,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 그리고 고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걸 가지고 또 트럼프를 만나서 새롭게 전해줄 메시지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몰라도 그 주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담은 아주 공허한 이미 알려진 거, 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담은, 특히 정상회담은 그 알맹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트럼프 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뿐 아니라 참모들도, 안보관계 참모들도 일제히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김정은 페이스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또는 견제하는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노골적으로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지나 헤스펠, 이 최초의 미국 CIA 여성 부장입니다. 여성 부장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를 했고,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가 북한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크루시얼이라는 말입니다. 크루시얼,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뜻에서 지금과 같은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폼페오, 존 볼턴, 헤일리 유엔 대사, 볼턴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두 번째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한 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폼페오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내가 방북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냐? 아마 연말 전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 전에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11월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가 중요해요. 중간선거 전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좋은 그림을, 근사한 그림을 하나 보여가지고, 좋은 그림이 아니라 근사하게 보이는 거죠. 근사하게 보이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표를 얻는데 좀 써먹을 수가 있지만, 중간선거가 끝나버리면은 트럼프는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니까 그때부터 냉담하게 됩니다. 아마 폼페오, 볼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늦추려고 합니다. 늦춰가지고 이 선거 이후로 돌리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김정은과 만나는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 북한과 오랫동안 이 실험을 해왔던 이 관료 출신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김정은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조롱조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VOA의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대리대사, 부대사 또는 대리대사의 직함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핵 문제 전문가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뭐냐?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회담 분위기를 이런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다. 이게 논평입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쇼를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쇼를 보이려고 지금 남한, 북한, 트럼프가 노력하고 있지만은 비핵화에 접근했다는,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다. 임프레션은 있으나 에비던스가 없다. 그럼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사이에 삼각 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전문가들은 냉소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리비아 부차관보의 설명은 전 부차관보죠.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미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아무 큰 의미가 없다.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다. 이미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 2개 이상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돌려가지고 지금도 핵폭탄을 더 만들고 미사일 개발을 발전을 계속 더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큰 약속을 얻어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 14호 발사는 이동식으로 합니다. 이동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대한 한 바퀴가 한 16개나 이렇게 달린 거대한 트럭 한 200톤 됩니다. 그 무게가. 그 위에 발사대를 얹어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사를 하니까 이제는 미사일 실험장, 발사 실험장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동식이 되어버리면. 이동식이 되었다는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이 이동식 차량은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게 수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북한 기술로는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수입한 거냐?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중국의 방위산업체에서 만든 것을 수입한 겁니다. 이걸 중국이 몰랐겠습니까? 중국이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어차피 폐기할 수밖에 없는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냉소적으로 보면서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풍계리 핵실험장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도 많이 실험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실험장을 찾아야 하는데 폐기하는 쇼를 하니까 전문가가 오면 대부분이 알아차리니까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폭파쇼 한 걸 가지고 대단한 진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다. 또 만들려면 금방 또 만든다.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요 말만은 좋죠.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폐기한다고 한들 그것은 그냥 보여주는 시설일 뿐이고 영변에 노출된 시설은 그것은 그냥 미끼용입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에 없애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숨겨놓은 것이 따로 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쇼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의 증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또 지난 14년 동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판다는 뜻을, 이 영변 핵시설을 팔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대가가 점점 많아지고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폐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미끼만 물고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도 그 대가가 비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얼마다 하는 구체적인 약속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미국에 던져 놓았다.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썩은 고기를 또 팔려고 한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썩은 고기를 또 팔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분,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조정관도 이 리비아 대사하고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다. 이 대량 살상무기, 그러니까 군축 회담 전문가가 그렇게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와 시한을 만드는 데서 성과가 시작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두 번 만나는 것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만나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은 뭐 만나보라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또 이렇게 이 조롱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딱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문서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은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 용어에 속았는데 그게 바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에 보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리비아 대사는 부대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도 이 말을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문서와 달라요. 북한이 비핵화하는 말이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일 중요한 개념에 대한 입장 정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 사이의 거대한 쇼, 사기극 비슷한 쇼가 돌아가고 있고, 언론이 거기에 속고 있고, 한국인들이 특히 속고 있고,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의 언론은 속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으면 리비아 대사는, 부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으면은 북한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아니, 북한이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북한이 답변하는 걸 들으면 트럼프가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폐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졸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속았구나. 이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볼튼 대사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귀담아 들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놀랄 거라. 북한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이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Hope is not a policy and optimism is not a policy. 희망이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낙관이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 희망과 낙관이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말을 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리비아 대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임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정권으로 보여지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도 핵은 보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핵도 보유하고 미국과도 정상화시키고 한국은 인질로 만드는 이 대전략에 성공하고 있다. 여기 VOA가 인터뷰한 또 한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네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현재는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2차 미북 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다. 종전선언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아주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발언을 이 맥스웰 특수전을 했으니까 이 특수전 중에서는 북한 체제 흔들기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전략 그리고 북한의 공작을 잘 아는 전문가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맥스웰 연구원은 이분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런 연설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는 말뿐이다. 평양은 어떤 체제냐 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이 로봇처럼 조종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연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의 선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설정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지 독자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15만 명은 그게 로봇이라는 겁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꺼버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배터리를 끼우면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째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연방제를 지향하는 대통령이구나. 연방제에 보면은 남측 북측 나옵니다. 연방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정통국가고 합법정부라는 위치를 포기한,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김정은보다 한 계급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남측 대통령이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 포기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핵 포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것인지. 아니, 공식화가 뭐죠? 공식화는, 북한 공식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핵 무장이란 핵국가란 말 빼야 됩니다. 헌법에서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선언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식화가 되는 겁니다. 거의 집단 체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국영꾼들 앞에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비핵화가 공식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하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트럼프 앞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것인지, 양쪽에 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지금 세계를 우롱하고 특히 한국인을 우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는 그 세 사람을 조롱하는 전문가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그래도 견제가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먹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